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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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님이 1등으로 네. 하셨고 피자기 신겸수님까지 1, 2, 3등 찍으셨네요. 하루 1년님. 하루를 1년 같이 쓴다는 아이 같네요. 그건 되게 많이 늙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정말 좀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분들 너무 깊게 숨어있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아주 그냥 쏙쏙 숨어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출연하셔가지고 본인의 물건, 예정 물건을 보여드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노하우를 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되게 좀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모시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실력 많이 쌓으시고 또 좋은 성과 내는 모습, 그런 소식 또 공개적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고수분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늘 물들이님, 네. 박수로 일단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물들기입니다. 저는 하늘 물들기님을 2018년에 처음 뵀습니다. 그때 경매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첫 물건을 받고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첫 물건을 명도 몇 개월 만에 하셨죠? 9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이게 대부분 첫 물건에 고생을 하면 아예 이 길을 접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늘물들이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를 딱 교훈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더 꼼꼼한 투자를 계속 해오셔가지고 지금 2021년 딱 됐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습니다. 이 현금 흐름이 총 얼마 받고 계시나요? 1200에서 1500 사이 이상. 1500. 네. 지금 현금 흐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딱 임대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이제 1200에서 1500 사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1000만 원을 넘기고 퇴사하신 지 딱 한 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따끈따끈한 전업 투자자입니다. 오늘 이제 물건 소개 시간에는 그런 우리 초보부터 고수로 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좋은 시간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보여드린 물건은 네. 제가 초창기에 시세 차익보다 월세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월세요. 네. 근데 그때의 기분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처음에 뭐 어떻게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그냥 지도 검색을 이렇게 하시다가 아니면 카테고리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신 거예요? 초보 때? 처음에 그 경쟁을 좀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공매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공매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는 확실히 경쟁률이 좀 낮더라고요. 네. 일단 수익표를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신탁 공매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청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는 신탁 공매였고요. 공매에도 경쟁률이 또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보다도 더 경쟁률이 낮은 부분을 찾아봤더니 신탁 공매가 있더라고요. 신탁 공매 그렇죠. 덜하죠. 그래서 1층 106호 물건이었는데요. 여기 공고 번호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효 3명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고요. 감정가 1억 5,700짜리를 1억 1,000에 받았으니까 저게 감정가 시세였으면 굉장히 잘 받은 거네요? 예, 되게 잘 받았습니다. 이게 물건이 그 신탁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률이 조금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물건이 나왔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 나왔고요. 여기 청설 아파트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최저 입찰가 이런 거 나오는 이건 유찰가거든요. 자, 1차적으로 하늘물들님께서 보여준 사례는 시흥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금액대가 저렴하고 그래도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많아서 꼭 돈이 많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거래 가격이 1억 한 3천에서 4천 그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1억 1,100 정도에 매수를 했으니까 사면 수익이 보장이 되고
그 보장이 된 수익이 나중에 조금 더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조금 더 업이 됐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을 했죠. 되게 낡은 아파트였고 네. 그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부터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한 정도의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샤시 같은 경우에 교환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격이 가장 크죠. 예, 제일 큽니다. 네. 화장실과 샤시 네. 이 두 가지 가격이 정말 크거든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 2번 하고 한 번 만나서 2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드리고 예. 바로 명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네. 자, 근데 이제 월세 세팅이 목표였잖아요. 여기 당시에 월세가 한 40만 원에서 한 많이 받으면 45만 원? 막 이런 수준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55만 원의 월세를 내놨어요. 55만 원, 네. 예, 매도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때는 월세가 꿈이었고 그리고 월세 이후에 매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그 주변에서 1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서 최고 가격 이 당시에 월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절대 이 가격엔 나오지 않는다. 네. 그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 부동산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놔주세요라고 했는데 놓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몇 시간 만에 바로 바로 월세가 나갔고요. 그래서 월세 잘 받다가 1억 4천이나 1억 4천 5백 정도에도 매도가 가능하긴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이 당시에는 이 근처 로얄층 있잖아요. 가격이었어요. 첫 번째 물건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경매가 안 되면 공매가 경쟁이 덜하고 또 공매가 안 되면 신탁 공매가 경쟁이 덜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세워야 되는지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하는 아파트 보면 이름도 모르는 아파트 그냥 되게 1층 이런 거라 하더라도 지역과 이 층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입하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입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한다 하면 그런 물건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특히 공매 같은 경우는 내가 임장을 다 다니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 손품만 팔더라도 충분히 이 시세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을 바운더리를 확실히 넓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경매 물건은 지역이 좁지만 공매 물건은 그냥 손품만 팔아서 여기저기 넣어서 그냥 낙찰받고 수익 내는 게 상당히 좀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기본으로 배우고 공매, 신탁 공매까지는 반드시 익히시면 이걸로 한 사이클 돌려보기에 좋은 물건을 받기에는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물건도 예. 이거 제가 수익형 물건으로 한번 받아봐야지 라고 해서 예. 받았던 물건 또 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서구 오류동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이게 다 공장입니다.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식형 산업센터가 되는 거죠. 이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단층이나 2층이나 이런 공장들이고요. 여기 지식형 산업센터 공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건 검단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인천시에서도 많이 밀어줬던 곳이고요. 실제로 거리뷰를 보시면은 위용이 거대합니다. 주변은 다 이런 건물들이죠. 네. 뭐 공단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만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되게 거대하고요. 물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도 많이 나왔고요. 뭐 권리 분석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 소유권 여기 정모 씨 계시고요. 근저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8년 8월 24일에 있는데요.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있긴 있었어요. 임차인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예, 대항력 없는 임차인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여기는 상가니까 그 세무서에 그 등록 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 그리고 전입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고요. 네. 실제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었고 제가 가격 추이를 보다가 유찰이 됐을 때 제가 단독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얼마나 많은 경매 물건이 있었냐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여기. 가격도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게 퍼센테이지가 각각 다르잖아요. 여기 뭐 11층 같은 거 있잖아요. 11층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모양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여기 제가 낙찰 받은 거는 그 자동차가 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무실 있잖아요. 네.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게 또 자동차가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차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회전 램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램프가 상당히 넓고 폭이 커서 네. 그리고 양방향 통행이 아니고 한방향 통행이거든요. 한 방향인데 그래서 크구나. 정말 그렇구나. 큰 트럭도 네. 올라올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4층, 5층까지 큰 트럭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2층, 3층. 어. 예, 가격은 1층이 좀 높거든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받기 전에 네. 이 많은 물건 중에 네. 제가 찍어놓은 물건은 2층이나 3층 물건이었습니다. 네. 자동차로 맞아요. 바로 올라오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와 외부 창과 내부 창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다 외부 창이에요.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외부 네. 창이 정말 많은데 내부에 창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중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정처럼 하늘에서 빛이 떨어져요. 음. 환기도 돼요. 썬큰처럼 있는 네. 거구나. 그래서 환기가 저절로 돼갖고 이게 지하 1층까지 내려갑니다. 아, 네. 그래서 환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채광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그 업종에 따라서는 햇빛이 직접 닿으면은 또 안 되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업종한테는 오히려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데 밝은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건 좋은 포인트네. 이게 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런 공장을 가면은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층고가 높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램프인 들어가는 그냥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고, 근데 블루텍 여기는 특이한 건 아파트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가 같이 이렇게 샘플링 돼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차가 딱 들어갈 수 있는 2층이 매가가 제일 높긴 해요. 네. 제일 높고, 이런 데서는 통상 아파트형 이런 공장에서는 외측 창을 2개를 낀 데가 매가가 높고 안쪽은 빛이 안 들어와서 가격이 낮은 게 통상인데, 네. 야, 이런 데서는 임장을 가서는 여기는 안쪽이지만 빛이 또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매가가 안 떨어지면 네. 이런 데가 오히려 근데 네. 저층에 내층이 나오면 좋겠네요. 투자 네.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저도 물건을 보고 층은 마음에 들었는데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실제 임장을 가봤는데 지금 팔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렇게 외부에 창이 접해 있잖아요. 네. 평수도 넓어요. 자,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중정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죠. 네. 환기도 엄청나게 잘 되고. 네네. 그리고 환기도 잘 실제로 되고 채광도 좋고. 예.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차 구획선이 있잖아요. 네. 그냥 호실 바로 앞에 주차를 하게끔 해놨어요. 편하다. 예, 그리고 이 문이 2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공장문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쫙 열고 네. 차가 그냥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상차하기도 되게 편하고 네, 그렇죠. 지게차도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받게 됐는데 일단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경매 물건이 소진이 돼야 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는 이걸 금매로 파느냐 아니면 월세를 놓고 기다리느냐 이건데, 만약에 금매로 판다고 하면은 여기는 35평이 기준평이 되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해요. 네네. 이게 왜 감정가가 되냐면 이게 바로 분양가예요. 근데 이 분양가가 사실은 허수가 좀 있습니다. 네. 그 허수라는 건 뭐냐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 놓는 분양가예요. 아. 예, 근데 네. 미분양도 몇 개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인천시에서도 그 신경을 쓰는 곳이잖아요.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이 나오고요. 인센티브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 인테리어를 해라, 이 정도였거든요. 자, 그래서 최저가가 제가 이 가격에 받았잖아요. 제가 임대를 놓기로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임대 시세가 조금 저렴해요. 80에서 90? 잘 받으면 100. 네. 예, 이 임대 시세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대 오는 것들을 다 거절을 했어요. 네네. 거절을 하고 제가 120만 원에 임대를 놓겠다라고 여러 부동산에 띄워놨고요. 네. 예, 낙찰가, 그리고 월세 계약서. 그렇죠. 그래서 낙찰가, 그리고 대출, 그리고 등기비, 법무비, 그 다음에 실투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그 실투금 대비 수익률은 29.2%. 그래서 뭐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네. 네. 지금 여러분들 수익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빌라부터 처음에 9개월 뭐 명됐던 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뭐 그거 얘기하고
아파트하고 지산, 그 다음에 상가, 사업장, 자, 이렇게 하나씩 키워가는 거를 뭐 그 모습을 본다는 게 오히려 아, 이 길도 맞구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라고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산 물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물건이 많이 나오면, 이 시리즈 물건이 많이 나오면 도대체 뭘 사야 되지? 그걸 몰라요. 근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로얄층, 이거 뭐 그 다음에 이 외측, 그러니까 그 창을 하는데, 아까도 저층, 오히려 저층에서 이 내측을 골랐던 게 저는 가장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 3층하고 지하 6층하고 지하 6층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되게 좀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공장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도 이제 6층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 지상층이 높은 곳은 인기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 방금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 저층, 그리고 그 중에서 내측에서도 채광이 좋다고 하면 이런 거로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 자, 그 부분 하나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제 경매 물건인데 인근 부동산에서 폄하하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이걸 뭐 이렇게 높게 놓느냐. 그럼 저는 그 부동산에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아, 네, 그래도 저는 이 가격에 놓으려고 하니까 잘 말씀드린 다음에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가서 매물을 돌립니다. 매물을 돌리고, 그러면 항상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더 좋은 가격에 이렇게 매칭도 해줘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물들님도 그런 부분도 또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